오늘의 주제는 마음과 심리의 생로병사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 하면은 대부분들 다 생각하는 게 이 몸에 관련된 얘기, 즉 이 신체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누구든 일단은 먼저 태어납니다. 일단은 누구나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우리가 병도 만들어집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적인 요소부터 다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서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노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점점 노화, 즉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돼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고 결국은 죽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에서 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화가 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은 마음과 심리도 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이 몸은 뭐를 위해서? 생과 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신체입니다. 그러다 신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들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노화돼서 움직이느냐 이 차일 뿐인가요? 그래서 생과 사의 관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몸인 거는 맞습니다. 이때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심리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고 마음이 태어나서 그리고 마음이 죽는, 몸이 죽을 때 마음이 결국은 죽는 건데 몸과 마음은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몸을 갖고 태어나고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때 몸도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자,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장을 합니다. 신체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인이 돼서 성인으로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노화를 하고 생을 마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도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성인이 돼서 그리고 노화를 해서 죽어갈까? 이거를 한번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몸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몸을 갖고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몸은 생존에서 필요합니다. 즉 살아있어야 돼요. 일단은 살기 위해서는 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마음입니다. 나 혼자 살고 있다면 굳이 마음 따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동물로 살아가든 뭘로 살아가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존 태어났어 이제. 그러게 되면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 마음도 살아남아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생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냐하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적응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자아 형성입니다. 즉 자기 생각을 형성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마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성장하냐면 심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하지만 작용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이 마음이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심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생존기를 걸쳐서 관계전기를 걸쳐서 자아형성기를 걸치면서 어디로? 비로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성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자아실현입니다.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를 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성장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나서 결국은 성인으로서 자아실현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언제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마음이 죽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태어나서 심리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형성이 돼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결국은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는 몸이 죽음과 동시에 마음도 함께 죽기 때문에 소멸돼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음과 심리, 즉 마음의 작용이 심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음의 작용이 심리에서 성장을 하고 자아실현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병든다는 건 뭔 뜻이고 그리고 노화한다는 건 과연 뭔 뜻이냐 이거를 최소한 한 번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체를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미처 성장도 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병 없이도 노화가 생기는 현상. 그 결국은 물론 당연히 죽음이겠지만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계속 이런저런 다치는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도 있고 이 병과 그 다음에 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장 과정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리라는 것도 생존기, 관계전기, 자아형성기에서 이 성장도 미처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자아실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은 살아있대 마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몸은 살아있어. 몸은. 생존은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죽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즉 인간으로 살아가는 심리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마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이 죽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로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좋고 자기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죽는 경우도 있어. 원래는 몸과 마음이 함께 죽는 게 당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생존기에서 바로 마음이 죽음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몸은 살아있으나 더 이상 인간의 마음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즉 관계적응기에서도 갈 수도 있고 자아형성기에서도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존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아실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성장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보호거든요. 성장하는 동안은 보호가 돼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이 양육돼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보호되는 과정이거든. 신체도 보호를 하는데 마음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형성을 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이 생존기와 관계적응기와 자아형성기 이 중에서 어딘가가 멈춘다라는 뜻은 뭐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가 안 되면서 뭔가가 나에게 지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호자가 그 아이를 어떻게든 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몸을 어떻게 됐든 회복을 시키려고 듭니다. 그걸 하듯이 관계적응기가 됐든 자아형성기가 됐든 이때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다시 원래의 성장 과정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살아야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아실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오로지 어디에 이 몸이 성장하고 몸이 살아가는 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더 이상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가 형성돼 나가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아 실현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합니다. 뭐라고? 의미를 갖고 또는 가치 추구를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의미와 가치의 추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로 따지게 되면 가벼운 질병이라고 보면 돼요. 어디 가서 부딪혀서 멍들었다든가 아니면 감기가 걸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벼운 이런 문제들,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심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신체에서는 병이 드는 거지만 마음에서는 문제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병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병들었을 때 과연 회복을 하느냐? 안 하죠. 왜?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이거 거의 방치하고 살아가거든요. 대부분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도 이렇게 병이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건 뭐냐면, 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노화가 진행이 돼 나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와 장애가 아니라 내가 관련돼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노화의 과정에서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많아지느냐?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심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심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억하는 것도 많아져야 되고 살아가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내 나름대로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결국은 노화되는 현상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생각과 심리가 뭘 만들게 됩니까? 문제와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뭐를 하나 내가 받아들일 때도 원래 없는 것이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에게 없는 게 들어올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화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병들고 노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 신체도 병들고 노화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니까. 그래서 마음도 결국은 병들고 또는 그러니까 심리의 문제나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노화돼 갑니다. 자, 이때 노화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노화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노화라는 건 뭐냐? 이 마음이 노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살아가는 성장돼서 나름대로 신체가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굉장히 발달이 돼가고 기능이 괜찮았는데 이 기능이 점점 이제 퇴보되기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서는 언제 노화가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은퇴라는 개념이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나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자아 실현을 나 이제 안 할래. 인간으로는 이제 안 살래.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인간의 마음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져 왔던 그 인간관계에서의 심리 형태가 뭘로? 결국은 없애야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없애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뭐를 했던 이제 없애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흔히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뭐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이제 더 이상 나는 자아 실현 안 해 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앱니까? 우리 여기서 성장을 시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이 하나로 가버립니다. 어디에? 자기 생존하는 쪽에.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자기 것만 가져가요. 즉 사랑이죠. 요게 생각으로 딱 일어나됩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이제는 싹
딱 제거를 시키고 딱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만 생각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뭐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 생각에 고착화가 됩니다. 다른 생각 필요 없어. 이게 좋아.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성공을 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됐어. 그다음부터는 자아실현 필요 없어. 나는 내 멋에 살 거야. 이제 그때부터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마음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만 확신합니다. 다른 생각 필요 없어요. 다른 인간관계에 필요한 생각이 필요가 없어져요. 내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퇴보되냐면 생각에 관련되는 게 퇴보됩니다. 자아를 형성했던 그 시절로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왜? 반납을 해야죠 이제 죽으러.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자기 확신으로만 갑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 어렸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막 인생이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외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나이가 있다. 가면 갈수록 뭐냐면 생각에 자기 생각을 확실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마음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늙은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늙은 건 아닌데 심리가 이제 노화됐다는 얘기예요. 즉 심리가 인간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심리가 노화돼서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거는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 성장을 해나갈 때 보면 관계 적응을 했죠. 근데 두 번째는 뭘 가냐면 자기 필요한 관계만 합니다. 인간관계를 자기 관계만. 그래서 관계가 딱 제한적으로 가요. 어떤 경우에는 다 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게 뭐예요? 이제 내 나름대로의 마음이 결국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이제 많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필요한 인간관계만 맺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버려요. 나에게서는. 왜? 성장을 해온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마음이 늙은 사람들, 즉 노화돼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요즘은 이게 좀 빠르죠. 20대부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워낙 많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많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필요한 인간관계만 가져갑니다. 자기 확신에 자기 필요한 인간관계만 가져간다. 정말 많이 늙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마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최소한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인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병들고 노화되고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마음도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들기도 하고 노화돼가기도 하고 궁극은 죽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신체에 병들었어. 근데 자기가 죽을 병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처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면 병들었어. 마음이. 가지고 심리에 문제가 생기고 심리에 장애가 생겼어.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처 자기 것 가지고 확신 갖고 뭐 관계 갖고 이게 아니라 그냥 휙 가는 거예요. 휙 가면은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만 해요. 마음이 죽으면. 또 한 가지 뭐예요? 인간관계는 지 필요한 것만 해요. 지 필요한 것만. 마음이 늙어가지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생로병사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 손전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마음의 생로병사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심리가 작용돼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늙어가고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해서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은 아니에요. 다 인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멋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인간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르면은 어디서 마음이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마찬가지로 최소한 알아야 예방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 그때그때 치료하고 해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못해요. 어차피 인프라도 형성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전체를 몸과 마음이 작용하면서 살아왔던 전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생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생애, 살아있을 때.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게 언제 있느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나에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자, 태어날 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지.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태어났냐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결혼입니다. 안 해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변화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겪을 때, 결혼할 때, 이혼할 때, 재혼할 때, 사별 겪을 때. 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엄청 중요한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흔히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하게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인간으로 작용을 해 나갈 때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 남이 살아가는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최소한 생로병사에 관련되는 신체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신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마음은 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도 결국은 생로병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몸을 갖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재혼을 했다, 사별을 했다, 다 마찬가지야. 희노애락에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하면 치료하면 돼요. 병들면 치료하면 돼요.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행복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런 일련의 인간관계 속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사는 거는 이걸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감정교류, 즉 함께 살아가는 쪽에서 필요한 거지, 혼자 살 때는 마음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마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오늘 느끼는 것 그 자체예요. 그냥요. 이거는 사람으로 살 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혼자 살아갈 때는 자기 느낌만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가 함께 가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거나 가정이 됐던 내가 살아가는 쪽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함께 가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걸 논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으로만 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장기에서 마음을 죽여버리면은 뭐만 남아요? 감각기관만 남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최소한 한 번쯤은 알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제가 대전제를 깔아놓은 거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5개 감각기관에서 좋고 싫은 게 다 끝나버려요. 거기서.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어갈 때 맨 끝에 나타나는 게 자기 것만, 자기 생각만 확신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가는 이유가
이젠 더 이상 인간으로서 행복이 필요 없고 나만 좋으면 돼. 끝. 5개 감각기관만 즐겁고 좋으면 돼. 라고 인간의 마음을 죽여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노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몸과 함께 죽는 경우도 있지만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흔히 많아요. 이게 바로 마음의 생로병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장 크게 변화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인생에서 그런 수많은 여정들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결혼, 이혼, 재혼, 사별에 관련되는 이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이 한 번쯤은 어떻게 재조정이 돼야 될 것이냐. 왜? 인간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생로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